2026 시즌 KBO 리그 전반기가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최하위 늪에 빠진 롯데 자이언츠가 마침내 전력 수정에 칼을 빼들었다. 롯데 구단은 16일 기존 외국인 투수 에빈 로드리게스, 엘빈 라드리게즈를 웨이버 공시하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최근 한화 이글스와의 계약 조건 이견으로 시장에 나와 있던 오한 투수 쿠싱을 정경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롯데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때 8위에 머무르며 중위권 도약을 노렸으나 마운드의 붕괴와 타선의 침체가 겹치며 이제는 9위를 넘어 리그 최하위인 10위까지 추락한 상태다. 포스트 시즌을 향한 가을 야구의 꿈은 멀어 보이고 팬들의 여론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롯데 프런트는 이대로 시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아있고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외국인 에이스 자리를 재편해야만 했다. 당초 교체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선수는 에빈 로드리게스였다. 시즌 전 총액 $100만 거액을 투자하며 9위형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던 로드리게스는 시속 150km 중후반대, 최고 158km에 달하는 압도적인 패스트볼을 보유하고도 KBO 무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9위는 리그 최고 수준이었지만 고질적인 제구 불안과 이닝 소화력 부족, 그리고 결정적으로 허리 부상까지 겹치며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가을 야구 시즌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롯데에게는 운명을 바꿀 90여 경기가 남아있다. 이 상황에서 한화 이글스와의 협상 결렬로 자유의 몸이 된 쿠싱의 등장은 롯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KBO 리그 무대에서 검증된 안정감과 제구력을 갖춘 쿠싱을 빠르게 낚아채며 롯데는 마운드의 안정과 함께 대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2025년 12월 외국인 투수 구성의 핵심 카드로 에빈 로드리게스를 선택했다. 계약 조건은 신규 외국인 선수 총액 상한선인 $100만. 보장 금액과 인센티브를 가득 채운 이 계약은 롯데가 그에게 건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다. 1998년생인 로드리게스는 193cm의 장신과 97kg의 단단한 체격을 갖춘 도민카 공화국 출신의 전형적인 파워피처였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화려한 경력과 아시아 야구에 대한 경험이었다. 미국 메이저리그, 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템파베이 레이스, 미러키 브루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등 명문 구단들을 거쳤고 일본 프로야구, NPB,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에서 뛰며 아시아 야구의 특성을 이미 몸으로 체득한 투수였다. 롯데 프런트는 그의 높은 타점에서 내려꽂는 150km 중후반의 강력한 직구와 낙차 큰 변화구 조합이 KBO 리그를 폭격할 것이라 확신했다. 특히 2024 시즌부터 도입된 로봇 심판, 입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체제에서는 정교한 제구력보다 타자를 9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파워피처가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계산이 서 있었다. 그러나 영입 당시부터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의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 및 최근 마이너리그 지표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드리게스는 2025 시즌 메이저리그 7경기의 등판에 승리 없이 2패, 평균 자책점 9.15라는 처참한 성적을 남겼다. 반등을 노리며 내려간 마이너리그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7월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레이, 9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산하 트리플레이를 전전하면서도 5점대 평균 자책점에 머무는 등 9위 대비 실점 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롯데가 $100만 베팅한 이유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까지 보여준 일본 프로야구, NPB에서의 압도적인 퍼포먼스 때문이었다. 로드리게스는 야쿠르트 유니폼을 입고 NPB 통산 78이닝을 투구하며 탈삼진 67개, 평균 자책점 2.77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2024 시즌에는 31경기에 출전해 평균 자책점 1.54, 8홀드 1세이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쌓아 올리며 아시아 무대 적응을 마쳤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록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다.
일본 무대에서 거둔 성공은 대부분 불펜 투수로서 거둔 성과였다. 선발 등판은 단 한 경기에 불과했고 짧은 이닝을 전력 투구하는 보직에서만 빛을 발했다. 한국 야구에 오게 된다면 그는 무조건 주 1, 2회를 책임지는 1선발 외국인 투수 역할을 맡아야 했다. 선발 투수로서의 긴 이닝 소화 능력과 경기 운영 능력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제구력이었다. 일본 무대에서도 그의 강속구는 매력적이었지만 원하는 곳에 공을 찌르는 정교함이 부족했다. 공은 빠르지만 제구가 흔들리면 한국의 눈야구와 커트 능력에 능한 타자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 뻔했다. 야구 전문가들은 로드리게스가 KBO 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구 안정화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으나 끝내 이 약점은 극복되지 못했다. 부상으로 로테이션에서 이탈하기 전까지 로드리게스가 보여준 성적은 외국인 에이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10경기의 선발 등판에 51.1이닝을 소화하며 거둔 성적은 3승 4패, 평균 자책점 5.1이었다. 이닝당 주자 허용률, WHIP은 1.45로 매 이닝 주자를 쌓아 올리는 불안한 투구가 이어졌다. 승수를 챙기긴 했으나 타선의 도움이나 타이트한 상황에서의 행운이 따른 결과였을 뿐 내용 면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가장 심각한 지표는 바로 볼넷 비율이었다. 로드리게스는 이른바 긁히는 날과 무너지는 날의 차이가 극명한 롤러코스터 유형의 투수였다. 9위 자체는 살아있어 9이닝당 탈삼진수 K9는 9.2개로 리그 최상위권에 속했다. 압도적인 9위로 타자의 방망이를 이끌어내며 탈삼진쇼를 벌였지만 동시에 9이닝당 볼넷 허용수 BB9 역시 3.9개로 매우 높았다. KBO 리그 평균 투수들의 9이닝당 탈삼진율이 6.5에서 7.0개, 볼넷율이 3.0개 안팎임을 감안할 때 로드리게스는 삼진도 잘 잡지만 그만큼 스스로 룰루랄라 주자를 내보내는 자멸형 파워피처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8이닝 동안 무려 11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며 마운드를 지배했지만 그렇지 못한 날에는 마운드 위에서 홀로 흔들렸다. 그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가 바로 얼마 전 펼쳐진 SSG 랜더스전이었다. 이날 로드리게스는 그야말로 최악의 투구를 선보였다. 경기 평균 자책점이 18.00까지 치솟는 굴욕을 맛봤다. 총 90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소화한 이닝은 채 몇 이닝 되지 않았고 무려 8실점, 8자책으로 난타당했다. 특히 4사구를 무려 6개나 남발하며 수비진의 진을 빼놓았다.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던지더라도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나거나 볼카운트 싸움에서 불리해지자 한가운데로 밀어 넣다 장타를 얻어맞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로드리게스의 부진이 이어지자 롯데 팬들과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즌까지 팀의 좌완 에이스로 활약했던 찰리 반즈, 차오리 바운즈의 이름이 강제 소환되었다. 롯데 프런트가 반즈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로드리게스를 영입했던 명분이 바로 구위와 앱스 시스템 적응이었기 때문이다. 찰리 반즈는 KBO 리그 통산 94경기에 출전해 35승 32패, 방어율 3.58을 기록한 검증된 효자, 외국인 투수였다. 총 553이닝을 던지며 534피안타, 116볼넷, 516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꾸준함의 대명사였다. 시즌별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2022 시즌 12승, 2023 시즌 11승, 2024 시즌 9승을 거두며 롯데 마운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2025 시즌 들어 반즈는 30세의 나이에 접어들며 급격한 구위저하 조짐을 보였다. 방출 직전 10경기 정도의 스탯을 살펴보면 당시 반즈는 3승 4패에 머물러 있었고 경기 내용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 시즌 반즈의 9이닝당 탈삼진은 7.49개로 로드리게스 9.2개 보다 확실히 낮았다. 반면 9이닝당 볼넷은 3.35개로 로드리게스보다 살짝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당시 롯데 프런트는 반즈가 보여준 정교한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보다는 나이에 따른 구속 저하에 주목했다.
반지의 직구 평균 구속은 144.5km 수준이었다. 반면 로드리게스는 평균 구속이 150km를 상회하고 최고 158km까지 던질 수 있는 강력한 어깨를 가졌다. 롯데 프런트는 정교한 제구력을 가진 투수보다 공이 조금 날카롭지 못하더라도 구위가 압도적이라면 로봇 심판, ABS 체제에서 스트라이크 존 경계선을 통과할 때 훨씬 유리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른바 구위형 투수 수혜론에 매몰되어 제구 불안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간과한 채 로드리게스 영입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교파 좌완 반지를 내치고 선택한 파워피처 로드리게스 카드는 롯데 마운드에 잔혹사만을 남긴 채 실패로 귀결되었다. 제구 난조 속에서도 롯데 코칭 스태프와 팬들은 로드리게스에 대한 희망의 끈을 쉽게 놓지 못했다. 가끔 보여주는 158km의 강속구와 한 경기 10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내는 폭발력은 조금만 다듬으면 난공불락의 에이스가 될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타는 몸 상태였다. 로드리게스는 얼마 전 허리 염좌 증세로 1군 엔트리에서 정경 말소됐다. 당시 구단은 정밀 검진 결과 큰 부상은 피했다며 선발 로테이션을 딱 한 번만 걸러주면 건강하게 돌아와 제 몫을 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롯데 팬들 역시 그의 부진이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렸다. 실제로 그의 월간 성적을 보면 부상 징후가 뚜렷했다. 5월 한 달간 로드리게스는 방어율 7.0이라는 처참한 수치를 남겼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투구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구는 더욱 흔들렸고 장기인 구속마저 떨어지며 상대 타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다. 5월의 붕괴가 허리 염좌 때문이었다면 부상에서 회복한 후에는 4월의 위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걸 만했다. 하지만 최하위로 떨어진 롯데 자이언츠의 처지는 한가롭게 선발 투수의 재활과 컨디션 회복을 기다려줄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순위 싸움에서 밀려나며 매 경기가 결승전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수 한 자리가 비어있거나 나올 때마다 대량 실점을 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롯데 벤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희망 회로를 돌리며 부상 회복을 기다리기엔 팀의 침몰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다. 롯데가 로드리게스의 교체를 최종 결단하게 된 데에는 타 구단 외국인 투수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도 한몫했다. 리그 최상위권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 로드리게스의 스탯은 외국인 선발 투수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비교 대상이 된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후라도였다. 후라도는 시즌 11경기에 등판해 3승 1패, 평균 자책점 2.17이라는 특급 성적을 내고 있었다. 이닝당 주자 허용률, WHIP은 1.10에 불과했고 9이닝당 탈삼진율 6.24, 9이닝당 볼넷율 1.40으로 완벽한 제구력과 안정감을 뽐냈다. 화려한 탈삼진 쇼는 없더라도 볼넷으로 자멸하지 않는 에이스의 정석을 보여주며 삼성을 이끌고 있었다. 시즌 선두권을 달리는 기아 타이거즈의 올런은 한술 더 떴다. 올런은 평균 자책점 2.45, 6승 3패를 기록 중이었으며 WHIP는 0.93으로 리그 전체에서 주자를 가장 적게 내보내는 투수였다. 특히 9이닝당 탈삼진율이 9.39로 로드리게스보다 높으면서도 9이닝당 볼넷율은 2.45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로드리게스가 꿈꾸던 탈삼진 능력을 갖춘 파워피처의 완벽한 상위 호환 버전이었다. 키움 히어로즈의 알칸타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10경기에 나와 4승 4패,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한 알칸타라는 WHIP 1.17, 이닝당 탈삼진율 8.45, 이닝당 볼넷율 1.25로 뛰어난 커맨드를 과시했다. 기아의 올러와 마찬가지로 로드리게스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9위 플러스 제구 겸비형 투수의 모습을 보여주며 키움의 마운드를 책임졌다. 심지어 상위권 팀인 LG 트윈스의 폴스트는 9이닝당 볼넷율이 3.10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으로 10경기에서 6승 3패, 평균 자책점 3.44를 기록하며 팀의 선두 질주에 기여하고 있었다. 볼넷이 많아도 승리를 배달할 수 있는 팀 전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받쳐졌다.
마지막까지 롯데 프런트가 위안으로 삼았던 유일한 스탯은 시스지 랜더스의 베니치아노였다. 베니치아노는 10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5.63, WHIP 1.68, 이닝당 탈삼진율 6.60, 이닝당 볼넷율 3.88로 로드리게스와 매우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지표를 보였다. SSG 역시 교체 소문이 무성했으나 현 시점까지 동행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롯데 역시 로드리게스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며 믿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SSG와 롯데의 처지는 달랐다. 순위표 머리싸움을 하는 팀과 이미 최하위로 떨어져 추락할 곳이 없는 팀의 시계는 다르게 흘렀다. 결국 타 구단 에이스들의 빛나는 활약을 지켜보던 롯데 프런트는 로드리게스와의 동행이 팀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심이 서자 롯데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대체 외국인 선수를 물색하던 롯데, 레이더망에 포착된 인물은 다름 아닌 우한 투수 쿠싱이었다. 쿠싱은 얼마 전까지 한화 이글스와 긴밀한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던 선수였다. 당시 한화는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끊기 위해 쿠싱 영입에 사활을 걸었고 계약 성사 직전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지막 세부 조건과 인센티브 조항, 그리고 향후 메이저리그 복귀 시 바이아웃 금액 등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계약이 극적으로 불발되었다. 한화와의 협상 결렬로 쿠싱이 다시 시장에 나오자 외국인 투수 교체를 고심하던 복수의 KBO 구단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하고 적극적이었던 구단이 바로 롯데 자이언츠였다. 롯데는 한화가 제시했던 조건보다 한층 더 선수 친화적인 옵션과 보장 금액을 제시하며 쿠싱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롯데 자이언츠 관계자 코멘트. 쿠싱은 KBO 무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뛰어난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투수다. 최근 한화 구단과의 협상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프런트가 전력을 다해 접촉했다. 현재 팀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쿠싱의 영입으로 선발 마운드가 안정을 찾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쿠싱은 과거 KBO 리그를 경험했거나 한국 타자들의 성향을 철저히 분석한 경력직급 안정감을 가진 투수로 평가받는다. 150km를 넘나드는 구속의 정교한 커맨드를 겸비해 로드리게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볼넷 자멸을 해결해줄 적임자다. 무엇보다 기복 없는 이닝 소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불펜진의 과부하를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빈 로드리게스의 퇴출과 쿠싱의 정경 영입은 롯데 자이언츠의 2026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비록 현재 순위는 리그 최하위인 10위에 턱걸이하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올해 야구는 끝났다는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야구공은 둥글고 시즌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롯데가 소화해야 할 잔여 경기는 무려 90경기에 달한다. KBO 리그 역사상 전반기 최하위권에 머물다 후반기 외국인 투수 교체나 투타 밸런스 안정으로 극적인 5위 가을 야구 턱걸이에 성공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롯데 자이언츠의 향후 과제 및 반등 시나리오 1. 새 외국인 투수 쿠싱의 연착륙 주 2회 등판 시 이닝 소화 및 제구 안정 2. 로드리게스 이탈로 과부하 걸린 불펜진의 휴식 및 재정비 3. 볼넷 지옥 탈출을 통한 경기 초반 대량 실점 억제 4. 잔여 90경기에서의 승률 반등 및 중위권 5위. 추격 쿠싱의 영입은 단순히 투수 한 명을 바꾼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로드리게스가 던질 때마다 매 이닝 볼넷과 피안타로 경기가 길어지고 이로 인해 불펜진이 조기에 가동되어 과부하가 걸렸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열쇠다. 쿠싱이 선발 마운드에서 최소 6이닝 이상을 3실점 이하로 막아주는 퀄리티 스타트, QS 능력을 보여준다면 롯데의 팀 컬러인 화끈한 공격 야구도 동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외국인 투수 잔혹사에 마침표를 찍고 쿠싱이라는 새로운 에이스를 맞이한 롯데 자이언츠. 과연 거인 군단은 최하위라는 수모를 딛고 일어나 남은 90경기에서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
마운드의 재정비를 마친 롯데의 시선은 다시 한번 저 멀리 보이는 가을 야구 무대를 향하고 있다. 사직구장을 가득 메울 팬들의 함성과 함께 롯데의 진짜 시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